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 새벽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항의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건강보험회사의 대표가 뉴욕 한복판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도망쳤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도시 내 곳곳을 순회하면서 성과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LA 한인타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TV를 통해 알았다며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또 과거 계엄법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고위급에서 첫 평가가 나온 겁니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계엄 선포가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미국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경종을 울린 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잘 작동했다며 계속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speak out publicly and engage privately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at continuing. 한국의 상황을 주시해 필요할 경우 메시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또 한국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한국 측과 어떠한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었으며 TV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정치적 이견은 평화적으로 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olitical differences be resolved peacefully and pursuant to the rule of law. That's what we're seeing now. That's what's so important to sustain. 야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계엄 사태로 촉발된 동맹국 한국의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걸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안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표결 시기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의사 표출 방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사 총의를 모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야권 전체가 동의할 걸로 보여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될 걸로 관측되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 반대 당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기 위해 후순위로 미뤄왔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이 처리 시한인 만큼 오전 중 본회의를 속개해 다수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본회의에선 검사 탄핵에 반발해 최근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가결됐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대국민 담화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나라 기자가 전합니다. 네, 어젯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기대가 담긴 전망이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 담화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한국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제 외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외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과 법률안, 예산안 단독 처리를 지적하며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군을 즉각 철수시켰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면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오후 늦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계엄 사태 수습 방안이 논의됐는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입법 독재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항한 것이라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물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 짓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 만나기 전 당정대 긴급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답을 받지는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어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아직 수용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항의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과 충청, 강원, 광주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분노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연 겁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부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범법자 윤석열은 대통령 참칭행위를 중단하라. 이번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광주와 부산, 대구 등에서도 열렸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린 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만여 명이 모였는데 퇴근길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목격자로서 자리해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했습니다. 대통령실을 1km 앞둔 지점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행진을 중단했고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레일 노사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내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비판 집회가 파업 사태와 겹치면서 촛불 집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게시물이 미국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속속 올라와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계엄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룬 CNN과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물론 소셜미디어 X에도 관련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대치 상황과 계엄군 배치 장면은 물론 여의도 상공에 뜬 군용 헬기 영상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은 물론 계엄 선포를 풍자하는 다양한 밈도 게시됐습니다. 주식이나 한국 관련 ETF를 떨어진 가격에 매수했다는 글부터 실패한 쿠데타 주동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같이 올린 밈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용령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건강보험 회사의 대표가 뉴욕 한복판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도망쳤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 힐튼 호텔 앞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6시 40분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50살 브라이언 톰슨이 이 자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톰슨은 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투자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입구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범인은 호텔 입구에 몇 분 전에 도착해 있다가 소음기를 단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는데 의도된 공격으로 분석됩니다. The suspect approached from behind and fired several rounds, striking the victim at least once in the back and at least once in the right calf. 이 장면은 감시 카메라에 찍혔고 경찰은 이 사진을 전단으로 만들어서 $10,000, 우리 돈 1,400만 원 현상금을 걸고 공개했습니다. The suspect fled first on foot, then on an e-bike.
and was last seen in Central Park on Center Drive early this morning. 톰슨 CEO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톰슨 CEO는 지난 2021년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 가족들은 최근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뉴욕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한편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t's really sad things that I know that usually happen here, but here in cities it's more and more painful that it's like just to think about it. 연말을 맞아서 뉴욕에는 교민 외에도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스카이다이빙에 나섰던 한인 교수 최모 씨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슈리브포트 북쪽 길리엄 공항에서 스카이다이빙에 나선 벤 최 씨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항공구조대 등이 추락한 최 씨에 대한 수색 작전을 펼쳤고 예정 착륙 지점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숨진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결국 최 씨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최 씨는 지난 1999년부터 루이지애나 공과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조교수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한인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 파크랜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인 여성 신모 씨가 남편 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조사에서 남편과 술을 마신 후 다툼이 벌어졌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 열쇠를 숨겼고 이후 남편이 술을 더 사오라고 요구해 이를 거절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현재 $1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피어스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중이며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리지 지역에서 한 10대 소년이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오후 5시쯤 슈퍼리어 길과 파소 로블레스 애비뉴가 만나는 교차로 인근에서 14살 소년이 흉기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길을 걷던 소년에게 노숙자가 접근해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겁니다. 이후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50대 남성으로 사건 직후 도주해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한 여성을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8일 폴리비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떠나던 신혼부부가 타고 있던 골프카트가 과속 차량에 들이받치면서 수십 야드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사고로 신부 사만다 밀러가 현장에서 숨졌고 신랑 아릭 허친스는 심각한 뇌 손상과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인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로 법적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코모로스키에게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사상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코모로스키의 보험사와 차량 렌트 업체는 피해자 허친슨에게 합의금 $86만 3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도시 내 곳곳을 순회하면서 성과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LA 한인타운입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타운을 첫 순회 보고 지역으로 삼은 것은 LA에서 한인 사회의 위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Business organization just right before Thanksgiving. And we have looked at the issue of crime in Koreatown. 베스 시장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앞둔 LA시의 가장 큰 과제로 거리 청소와 노숙자 문제, 치안 강화를 꼽았습니다. It's not exactly in shape today to welcome guests, and we need to view the city like we would view our own home. We want to make sure it's clean and welcoming and safe for
for anybody that comes in. 앞서 지난해 베스 시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형 폐품 수거와 팟홀 수리, 낙서 제거 등을 담당하는 311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원 서비스 대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했는데 올해 3분기 신고 건수는 약 38만 6천 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My LA 311 민원 서비스 앱과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 없는 LA 올림픽을 추진하겠다는 베스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메트로 이용객 수는 지난 24개월 동안 매달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안전을 위한 치안 강화 보고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녹지 공간 확대와 이민자 서비스 개선 등을 발표한 베스 시장은 한인타운을 시작으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도시 곳곳을 찾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중국 매체들은 실시간으로 속보를 타전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 CCTV는요, 국회 앞에 기자를 급파하고 매 시간 10분 정도씩 톱뉴스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관영 신화통신은 영화 서울의 봄에 빗대서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 또 홍콩 매체 SCMP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도 내놨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더 뜨겁습니다. 최대 포털 바이두 그리고 SNS 웨이보에서는 관련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또 해시태그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요, 조회수 10억 건, 댓글 수 22만 건을 넘어서면서 12시간 넘게 실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서울의 통신원 또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한국 정세 토론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내보내고 있는데요. 40만 명 넘게 접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나가서 제가 직접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또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거는 국민의 승리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我觉得可能他们这个现在局势挺混乱的。他的那个夫人的丑闻比较多嘛，但是确实解决挺好，很快啊，几个小时就反应好了，这也是这个韩国人民的一个胜利嘛，守护好了韩国政府。 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 표출을 신중히 하라, 이런 안전공지를 내린 게 전부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국회가 해제하고 또 대통령의 잘잘못을 국민이 심판하는 이 일련의 정치 과정이 중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의 한국 방문 여부를 포함해서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을까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네, 일본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私どもとして特段の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いたしておるところで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의 배경은 지지율 하락과 총선 참패 상황에서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지지는 불투명하고 더한 혼란만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고요. 니케이는 국내 정쟁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는 내년 1월 셔틀 외교로 한국을 방문할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시바 총리의 한국 방문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오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의 방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고요. NHK는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공간이 줄어들 걸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오늘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애써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당분간 한일 간의 협의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프랑스 하원이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90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현지 시간 4일 저녁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331표, 현재 프랑스 하원 제적의원 574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은 가결됐습니다. En raison de l'adoption de la motion de censure et conformément à l'article 50 de la Constitution, le Premier ministre doit remett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démission du gouvernement.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드 정부 이후 62년 만입니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르니에 정부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논란이 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 카드를 사용하면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불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르니에 정부는 취임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프랑스는 최악의 경우 공공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뉴저지 리츠필드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12월 23일 무료 독감과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회는 LA 카운티 보건국 등과 함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과 신분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법의 한인 판사가 확정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법 판사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와 연방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앤황 판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벤츄라 등의 재판을 다루게 됩니다. 디즈니랜드가 내일부터 남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디즈니는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일 1파크 3일권 티켓을 $199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츠필드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2일 리츠필드에 거주하는 장모 씨가 16살 미만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이 일부 해변에 입수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임페리얼 비치 해안선과 티juana 슬라우 해안선, 라호야, 미션, 오션비치 등 지역의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며 입수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